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이래저래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남들보다 잘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의 딱 적당함, 그게 바로 이 사람과 저입니다. 결혼을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하고 싶었던 저,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고 그 안정감 속에서 제가 편안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제 앞날에 딱히 문제라는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도 못한 절망적인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랑 워낙에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임신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자연임신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남편과 열심히 아이 만들기에 노력을 했어요. 식단 역시 건강식으로 많이 변경을 했고 운동도 꾸준히 해주면서 건강하게 체력도 키우고 몸속도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생기지 않는 아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됐죠. 거기서 들은 충격적인 말.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불임이라는 거죠. 어떻게 방법은 없을지, 정말 이대로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이대로 끝인 건지. 눈물도 안 나고 정말 너무 놀라서 멍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게 꿈은 아닌지 받아들이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속상하면서도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저렇게까지 바라는 남편에게 차마 불임이라고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 저에게도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확히 3일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앉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산부인과 갔었잖아. 그리고 당신한테 말할 게 있는데 나 역시도 스스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 미안해. 뭔데? 무슨 일인데? 어디 안 좋대? 왜 그래? 말해봐. 그러니까 여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 불임이래. 어? 아니야, 괜찮아 여보. 나는 진짜 괜찮아. 내가 여보 좋아서 결혼한 거지. 있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 걱정 마. 난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어? 고개 들고 왜 그렇게 죄인처럼 그러고 있어 당신. 당신 애기 정말 바랬잖아. 원하고 바랬잖아. 그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렇지 않겠어 여보. 나 진짜 왜일까?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몸 관리를 평소에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왜 나일까?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걱정 마. 아이 없어도 당신이랑 나랑 둘이 행복할 수 있어. 지금처럼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여보. 우리 둘이 더 아끼고 더 보듬고 그렇게 둘이 늙어가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고마워 여보. 많이 놀라고 충격일 텐데 이렇게 든든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생각보다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더 미안하고 더 고마웠네요. 어쩌면 그렇게 제 생각부터 해주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친정에 말을 했을 땐 속상해 하셨지만 가망이 없는데 붙잡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었겠죠. 부모님이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저 역시도 힘이 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충 예상이 됐기 때문에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 가족들 성격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며느리인 제 몫을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할 게 뻔한 사람들. 그러니 결국 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게 정말 너무너무 뻔했습니다. 어떠한 말을 나에게 할까 죄송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실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냥 굳이 말하지 말자고 했지만 계속해서 숨기면 언젠가 손주를 보실 거라는 기대, 희망으로 사시고 기다리실 텐데 그건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남편과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우, 그러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엄마가 오늘 니들 온다고 갈비찜부터 세아가 좋아하는 부대찌개도 해놨다. 잡채도 하고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어. 얼른 손 씻고 들어와. 네, 뭘 이렇게까지 차리셨어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든든하게 먹으라고 이것저것 신경 썼지. 다 담아뒀으니까 갈 때 챙겨가고 얼른 먹자.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저 남편 이렇게 즐겁게 밥을 먹은 후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사실 오늘 오게 된 건데 저렇게 음식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또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파요, 지금. 응? 세아가 왜? 무슨 일 있니? 현우가 안 도와주고 말썽 부리니? 편하게 말해라, 아가. 저희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왜 그럴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 다그치거나 뭐라고 하지 마. 절대로. 내가 괜찮아. 내가 괜찮으니까 뭐라고 절대 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말이 되는 거냐? 죄송해요. 두 분께 제일 죄송해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하염없이 울었는데 시어머님은 난리가 나셨죠. 말도 안 돼. 당장 갈라서. 미안하지만 세아가 내가 널 이뻐하고 좋아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럼 대가 끊기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미안하지만 너네 둘이 좋게 어서 마무리를 해라. 난 그런 상태의 노이를 받아줄 수 없으니 제발 좋게 갈라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집에 왔고 하염없이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고 조금은 저 역시도 이 상황이 받아들여졌고 그래도 남편이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마음에 안도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어요. 시댁에선 절 쳐다도 안 본 세월이 벌써 1년이고 제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던 남편 역시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 1년. 어느 날 시어머님이 다짜고짜 갑작스레 저희 집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할 말 있어서 왔다. 앉아라.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이 정도 버텼으면 너도 정말 오래 버텼다. 박수 쳐주고 싶구나. 그런데 1년을 내가 무슨 생각으로 널 내버려두는 줄 아니? 너 스스로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같은 여자로서 네가 얼마나 속상하고 무너졌을까 싶어서 그냥 냅뒀어. 그 1년 동안 솔직해져 보자. 너 스스로도 많이 내려두지 않았니? 1년의 시간을 줬으면 너도 이제 우리 아들 좀 낳아줘라. 앞길 착착한 애를. 정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너무 이기적인 거야. 지금 네 행동들은 말이야. 제발 이제 놔줘라. 어머니, 저희는 사랑해요. 저희 결혼생활 잘 유지하고 있고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도 너무 속상하고 아픕니다. 사랑?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굳이 말하지 않으려 했다만 미안하다만 다른 여자가 임신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누가요? 너 말고 새로운 며느리 드릴 거고 그 며느리가 지금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줘라. 오늘부로 네 남편이 이 집에 오지 않을 거다. 너랑 둘이 얘기하고 정리한다고 하는 거 내가 말렸다. 세아가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정말 나한테 이래도 되나? 아니 갑자기 다른 여자가 임신한 건 뭐고 결혼을 한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던 내 남편이? 별 생각을 다 했지만 일단 깊은 생각이 필요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시어머님을 돌려보냈고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집에 오지 않았던 남편. 이대로 제가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이 없이 살아가야 할 남편이 미안해서 몇 번이고 곁을 떠나려고 했던 저를 끝끝내 붙잡아둔 게 바로 남편인데 그런 사람이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치다니. 절망, 원망이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건너 통해서 결혼식 날과 장소, 시간까지 알게 되었죠.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신부 측 부모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현 부인과 결혼 생활 중인데 결혼식을 올리게 허락할까 싶었죠. 아무래도 정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식을 올릴 것 같아서 제 존재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둘이 입장하는 것까지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둘 사이로 유유히 걸었죠. 다들 말리고 누구시냐고 하는데 주례석에 가서 마이크 들고 말했습니다. 전 이 남자 부인입니다. 그런데 2주일 전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한참 난리를 치고 신부 측 어머님은 쓰러지셨고 그야말로 친한 지인들, 가족들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유유히 사라졌네요. 지금은 같이 살던 집 처분하고 정리 중에 있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 남편 모두 아주 난리를 쳤지만 다 차단하고 연락처도 바꾸고 말이죠. 보니까 그 여자는 부모님의 결사반대로 혼자 애를 낳고 키우게 됐더라고요. 아주 쌤통이죠 뭐. 그리고 남편이랑 시댁은 온 지인들 사이에서 망실 제대로 당해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통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전 어차피 아이도 못 낳는 여자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는데 모두에게 아픔을 준 것 같아 위로가 되네요. 이런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배신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어른들이 여자는 능력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세상이라고 말하고 점을 보러 가도 혼자 살면 최고인 사주라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지만 여자 나이 30이 되어가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 집에서 내 가족과 미래를 꿈꾸고 싶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의 연속이던 몇 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신랑은 같은 회사의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한 신랑은 다부진 체격에 진한 눈썹 때문에 꽤나 듬직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신랑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고 1년쯤 지났을까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지금 신랑이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신랑은 제 연애사를 알고 있다 보니 첫 만남부터 조심스럽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사이다 보니 의도치 않게 신랑과 마주쳐야 하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등등 연인 이외의 모습으로 신랑을 대하게 될 때가 많아서 신랑이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 커피를 한잔하며 갑자기 이직을 하고자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연애한 지 1년이 지난 무렵이라서 당연히 회사에서의 모습과 퇴근 후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신랑의 이직 이야기는 당혹스럽게 느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대기업 계열사라서 아무래도 급여나 복지 혜택과 같은 부분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좋은 편이었고 남자도 육아휴직이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혼을 준비할 때 이 남자라면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직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설렁하더라고요. 이직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준비해서 더 큰 대기업으로 입사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이 30이 넘어서 신랑 뒷바라지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신랑이 그래도 이직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서인지 뒤늦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토익도 자주 준비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데이트할 때 카페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며 공부하는 것을 보거나
면접을 보러 갈 때 이력서를 뽑아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여행이나 근교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조급해하는 신랑을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주 3회 만나던 게 주 2회가 되고 1회가 되고 신랑을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긴 하였는데 큰 위기가 오기 전에 1년 만에 신랑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군인들이 전역을 할 동안 기다린 여자친구에게 꽃신을 준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속에서는 웨딩 슈즈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제 나이가 32살이었으니 기대를 하기에 오버스럽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저희 신랑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 교육에 이런저런 이름도 기억 못할 수많은 교육들로 이직 준비를 할 때보다 더 바빠지고 심지어는 장거리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지역에서 1년 근무 후 원하는 지역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여 웨딩 슈즈가 아닌 정말 고무신을 신는 마음으로 장거리 연애까지 1년을 버텨냈어요. 주말이면 만나서 새로 일을 적응하는 게 힘들다. 요즘 애들이 참 똑똑하다. 이런 푸념만 늘어놓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생각도 했었지만 바쁘게 일을 하며 지내다 보니 드디어 신랑이 제가 있는 지역으로 다시 배정을 받아오게 되었어요. 신랑이 근무한 지도 1년이 넘었고 저희가 연애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순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을 했는데 그날 단풍을 보고 오는 차 안에서 신랑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워낙 담백한 사람이다 보니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을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저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직도 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모아뒀겠지 싶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서로 재정을 확인한 순간 제 꽃길은 말 그대로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와 함께 일을 하기 전에도 다른 데서 일을 했었고 저와 1년 그리고 이직해서 1년이면 근무 경력이 몇 년인데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 1억에 신랑 돈 3천만 원을 보태도 결혼을 하려니 적지 않은 대출을 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구하는 비용은 조금 아끼지 않을까 하는.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 관련 일을 하시다 보니 집에서 제 결혼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정작 신랑 집에서는 장남이 결혼을 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못 해주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살얼음판인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 서로 양가에 자주 인사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과 혼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과 혼수 이야기를 먼저 꺼내니 시부모님께서 저희 결혼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라 하시면서요. 본인들은 예물 예단도 안 바란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려서 그 뒤로 어떻게 밥을 먹고 나왔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서 작게나마 지원해 주신다고 하며 못 이기는 척 집이라도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시댁이 나 몰라라 하니 이야기를 할 명분도 없어지고 저도 나이 많은 며느리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저희끼리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나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신랑이 얼마 전부터 갑자기 장사 가고 싶다고 떼를 쓰네요. 저희 신랑이 머리는 좋아서 공부든 자격증이든 시험을 잘 붙는데 왜 오래 다니지 못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보다 일 경력도 짧고 결혼할 때 모아둔 돈도 적었고 결혼도 대부분 제 위주로 준비를 했다 보니 책임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퇴사를 했다고 말을 하고 신랑에게 공무원학원 등록 서류를 보여줬어요. 당연히 길길이 날뛰면 뭐라고 할 줄 알았던 저희 신랑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제 어깨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공부도 좋은데 한두 달 쉬다가 공부를 시작하라고요. 그러고는 곧장 방으로 가서 잠을 자길래 제가 너무 큰 거짓말을 했나 하는 후회가 조금 되었는데 다음날 신랑이 어제 내가 놀라고 경황이 없다 보니 말을 차근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당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연차도 안 써가며 열심히 생활한 건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워낙 진취적인 성향이다 보니 쉬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옆에서 보는 나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으니 한두 달이라도 쉬고 공부 시작하고, 이제 내가 저녁에 일을 하나 더 해서라도 2명 뭐 캐낼 테니 걱정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쉬게 되면 본인이 일을 못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기 어려워지니 싫다는 말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놀랐어요. 그리고 신랑이 본인은 저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빨리 돌려주려고 더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장사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니 지금은 빨리 할 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사는 몇 년 뒤에 하려고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 늘 허허거리면서 사람 좋은 웃음만 짓고 있어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줄 몰랐는데, 우연히 신랑의 생각을 알고 나니 더 거짓말을 했다가는 신랑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며칠 전 저녁에 소주를 한잔하며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알고 몇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보지 못해서 혹시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부족해서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이러한 거짓말을 생각해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곰 같은 저희 신랑은 또 허허 웃으면서 신랑이 집에서 가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좀 더 일을 하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장사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시작해서 저에게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참 기다림이 많았던 연애였고 돈 걱정에 시댁 걱정에 걱정이 많았던 결혼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꽃길 걷게 해주겠다고 순박하게 웃어주는 저희 신랑을 보고 있으니 저 그래도 결혼은 잘한 건 맞겠죠? 여러분도 신랑과 다툼이 있을 때는 꼭 술 한잔하며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세요. 저는 이번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알고 관계도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힘든 시기를 버티고 제 나름대로의 극복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차 되는 주부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자랐고 집안 환경도 여느 집 다를 것 없이 부모님 밑에서 바르게 크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정말 성실함 하나는 최고인 남편은 고등학생 때 부모님 2분 다 사고로 잃고 여동생 본인이 건사하며 자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정을 아셨을 땐 너 고생하겠다가 아닌 저런 사람이 진국이라며 엄청 좋아하셨죠. 새벽부터 나가 야채 떼와서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새벽 3시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결혼 후에 한 번도 투정이나 힘들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런 점이 너무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 경제 상황이라 아이는 하나만 낳고 싶었던 저였지만 남편의 그런 성실한 모습에 굶어 죽이진 않겠다 싶어 하나 더 만들어 아이는 2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동생을 거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낍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보고 여동생 결혼하던 날에는 거의 펑펑 울더군요. 본인이 키우다시피 했으니 그런 마음이 이해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저도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책임감 조금 내려놓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아가씨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전화 왔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남편 술버릇에 손버릇까지. 남편 눈이 뒤집히더니 시누이 데리고 집으로 왔더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있으니 찾아왔더군요. 데리고 간다고요. 죄송하다면서. 남편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한 번만 더 손대면 같이 죽는다고요.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났을까요? 또 못 산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남편이 또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뭐든지 저한테 의논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애착이 강해서 그러겠거니 하며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 정말 힘들더군요. 뭐 직업도 없는 데다가 낮에는 나가지도 않으니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을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뻐만 할 줄 알지 케어는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케어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결사반대를 했는데 남편도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눈앞에 둬야 조금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요. 그래서 길게는 안 된다. 그리고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같이 좀 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밥 차리고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다 하는 거 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을 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 말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눈치가 보였는지 뭐라도 하려고 하더니 편해지니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자고 밥 먹고 그러다가 밤에 나가고 남편 출근 전에 딱 들어오고요. 남편은 늘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자지만 애들 때문에 잠기 밝은 저는 꼭 깨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편과 얘기할 때 새벽에 다니는 것 좀 못하겠음 한다니까 지금 마음 들 곳 없어서 친구들 만나 노는 거라고 좀만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맨날 저만 이해해야 하고 저만 참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간만에 하루 쉬는 날이었고 친구들과 한잔한다며 나갔습니다. 뭐 1년에 그런 일 5번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라 저도 그냥 기분 좋게 보내줬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가씨가 술 먹고 들어왔어요. 기분 좋게 취해서는 둘째 아이 들고 비행기를 태워준다며 들고 이리저리. 마음이 불안해서 정말 짜증났어요. 또 어디서 술을 마신 건지 몸에 담배 냄새, 쾌쾌한 냄새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둘째 아이 확 뺏어서 술 드셨냐면서 들어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기분 나빴나 봐요. 조카들 예뻐하는데 뭐 그렇게 쌍심지 켜냐면서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그냥 참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뭐라고 하더군요. 애 무안 줬냐면서요. 그래서 상황 설명하니 되려 제가 이해 안 된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진짜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한 걸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출근하고 늦지막한 오후에 일어나서 밥 좀 달라는 아가씨를 보니 열통이 터지더군요. 그래서 직접 좀 해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빠서 반찬 꺼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더군요. 그러기에 어려운 게 아니면 직접 하면 되지 왜 저한테 다 해달라 하시냐 하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못 해주냐며 오빠는 나가서 개고생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듣고 싶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오빠가 부모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너무 오냐오냐해서 버르장머리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가끔 봤었고 얼마 뒤 결혼도 했기에 제가 몰랐던 것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화냈어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생활하고 있는데 부양까지 해야 되냐고. 적어도 얹혀서 사는 거면 생활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 살림에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아끼고 있는데 얼마나 집안이 경제적으로 힘든 줄 알기나 하냐고요.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해서 갖다 준대요. 참 어이가 없었죠. 다음날 직접 말했어요. 아가씨 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집에 있으면 너무 무료하고 우울한 생각만 나니까 밖에서 일하면서 활기도 좀 얻고 하라고요. 그랬더니 눈치는 빠른지 생활비 안 줬다고 눈치 주는 거냐 하더군요. 그랬더니 알아볼게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밤에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요. 남편이 왜 자꾸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냐고 추궁하니 노래방 도우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활비 안 준다고 눈치 줘서요.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기 애한테 왜 닥달을 해서 이상한 것까지 하게 만드냐고요. 지금 이혼하고 심적으로 힘든데 꼭 그래야겠냐고요.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었거든요. 그냥 너희 둘이 살아라 하고 애들이고 뭐고 그냥 집 쌌어요. 뭐 하는 거냐고 뜯어 말리는 거 단호하게 뿌리치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도 멀고 가진 돈도 얼마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평생 이러고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날은 그냥 찜질방에 가서 잤어요. 계속 오는 전화는 꺼버렸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 애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이혼할 것처럼 나가더니 벌써 오셨네 하고 비꼬더군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남편과도 같이 안 자고 애들 방 만들어 놓은 곳에서 애들이랑 같이 자고요. 그렇게 며칠 지내다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하고 살아야지. 늘 저렇게 일만 하는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 봐서 저녁 맛있게 차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좀 늦는다고요. 밥 먼저 먹으라고. 김 빠졌지만 내일 먹으면 되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아가씨랑 같이 들어오더군요. 고기 냄새 풍기면서요. 뭐하고 왔냐니까 밖에서 우연히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왔대요. 진짜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그리고 나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만 애틋하고 너희들만 가족이냐고요. 정말 눈이 뒤집혀서 이번에는 애들 데리고 나와버렸죠. 어차피 아직 학교 가는 애들도 아니고 큰애 유치원에는 그냥 사정 생겼다 하면 되니까요. 계속 잡는 거 소리 꽥꽥 지르니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한지 그냥 놔주더라고요. 그 길로 친정 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 얘기했더니 아빠 엄마 그 사람 편들더군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부모 없이 컸는데 가족애까지 깊다면서요. 화나서 나는 가족 아니냐며 소리를 쳤어요. 애들한테는 미안했어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를 텐데 자꾸 화내는 엄마 모습 보이기가 미안했죠. 다음날 바로 남편이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제발 집에 가자 하는 거 절대 싫다고 했죠. 아가씨가 사과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뭔가가 없으면 당신이랑 못 산다고요. 그리고 여태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 서운했던 거 다 말했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 그러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솔직히 겁났습니다. 진짜 처자식 버리고 여동생이랑 둘이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이틀인가 지났을 때 아가씨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리 좀 비켜주실 수 있냐고 정중히 묻더니 아가씨랑 둘이 사과하더군요. 미안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할 거고 생활비도 낼 거고 좀 자리 잡힌다 싶으면 꼭 나가겠다고요. 없는 살림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와중에 어찌어찌 까먹은 돈이 좀 있어 당장은 여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집안 살림에 대한 것들 약속하고 남편도 더 신경 쓰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복수가 성공한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에 밥이나 설거지 담당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표정 눈에 훤히 보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낮에는 자기가 원래 했던 미용하고 있어요. 나이 먹고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자기 샵 차릴 거라고 하더니 이제 좀 현실을 알고 취직해서 돈 벌고 있어요. 남편도 너무 오냐오냐 했더니 결국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조금 알았는지 엄하게 하려고 하고요. 뭐 물론 완전 변한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아가씨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지 않냐고 엄청 저를 걱정하고 불쌍해해요. 전 그래도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자기 일 열심히 하며 한눈은커녕 여자는 나밖에 없다고 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그리고 내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